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CJ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주에만 전국적으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이용재 경민대학교 교수, 또 이용현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최근에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농가 밭을 태우는 이런 소각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올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0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그중 논이나 밭두렁 소각에 의한 화재 건수는 50건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 밭두렁 소각에 따른 연기 신고 출동은 건조한 봄철에는 거의 매일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논 임야 태우기로 인한 화재는 41건으로 비단 산불만이 아니라 임야 및 근처 주거, 판매 시설 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높습니다. 특히 봄철엔 바람도 강하고 건조기에 접어들어 농업 부산물 등 각종 가연물이 바짝 말라 있어서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소각 행위는 급속도로 연소가 확대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농가의 경각심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논이나 이 밭을 태우면 실제 좀 농가에 도움이 될까요?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 없습니다. 해가 더 없어요. 큽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논밭두렁에는 이제 해충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해충에 천적이 되는 유익한 곤충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게 되면 해충이 그 중에 약 한 11%밖에 안 돼요. 걔들도 이제 죽겠죠. 그다음에 그 해충에 천적이 되는 그런 유익한 동물이요. 예를 들자면 뭐 거미나 톡톡이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89% 정도가 통계에 의하면요 살고 있는데 그 개들까지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매년 이 농가밭을 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농가밭을 태우는 게 실제 왜 산불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 특성상 논이나 밭 옆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야산이나 산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이 논밭에서 이런 그 소각하는 행위가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안 해요. 대부분 이제 3월, 4월 요때 건조기 때 하는데 그때는 뭐 건조도가 어느 정도 하냐면 보통 심한 경우는 습도가 10% 이하, 뭐 20%이 정도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또 비도 거의 안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주의하면 또 바람도 불고요. 그래서 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요. 이렇게 이 건조한 날씨, 산불이 유독 봄에 자주 발생하는 게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바람형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어떤 영향인가요? 보통 바람이 다른 철보다 좀 바람이 많고요. 특히 또 바람이 좀 세게 불죠. 보통 뭐 없는 날은 없겠지만 보통 초속 약하면 5m, 심하면 초속 30m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태풍에 준하는 정도의 바람이 불기도 하죠. 과장님, 날씨 외에도 어떤 산불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 장소별 그 임야 화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봄철 산불 발생 원인에는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화재 건수가 93건 중에서 20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소각장의 불티가 비화하여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12건, 등산객들의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18건 발생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자연발화, 입상가계 취사, 모닥불로 인한 화재, 성목열, 군사격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봄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등산객 및 휴양객들이 증가하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것과 최근 귀촌 인구의 증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산불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났다 하면 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측면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 이번에 고성 산불도 그렇지만 산림의 피해가 굉장히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인적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산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층부터 네. 요 풀이 있는데 관목이 있는데 큰 나무가 있는 데까지 대략 이렇게 한 뭐 4계층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네, 보통 네.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이렇게 화마가 쓸고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복원되는 데까지는 보통 20년, 30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참 뭐 그거는 사실은 돈으로 거의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 그 피해가 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복구도 뭐 우리가 인공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 자연 조림이 그대로 놔둬서 스스로 생태계가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게 네. 그게 오히려 더 성과가 좋다라는 네. 인공 조림하는 것보다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도 여의도 면적이 뭐 두세 배 면적이 예. 탔다, 산림이 탔다라고 예, 하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예. 걸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이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 특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 굉장히 좀 당황하시기가 쉬운데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예. 예, 산불이 발생한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예.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예. 산불은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예. 신고 후엔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네.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재난 문자와 방송 등 산불 정보에 물론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 산속에 있는 경우에는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산불의 특성을 이용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번에 뭐 강원도 산불 났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대가 이제 강원도에 출동했을 정도로 양주에서도 출동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가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예, 그래도 이제 이번에 강원도 고성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그래도 주민들이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잘 그래도 이제 홍보가 돼서 그런지 예. 잘 대피해서 인명 피해가 네. 그 큰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가 아무래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다 예,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 돼 있지 예, 않았나 예, 그런 싶은데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또 이유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좀 이런 것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소방에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 양주 소방서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 즉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방 홍보, 대비 대응, 진화 공조의 세 가지 분야로 중점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네.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네. 추진 중입니다. 예. 예방 홍보 분야로는 산림 내에 있는 문화재 등의 네. 합동 안전 점검 및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예. 의용 소방대원들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 네. 또 농업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및 예. 인화물질 제거를 지원하고 있고 예. 대비 대응 분야로는 대형 산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관리 체제 가동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신속 정확한 상황 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 전파 체제를 구축하고 네. 산불 진압용 장비 및 소방용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네. 산불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일선 소방서의 노력을 들으셨는데요. 교수님, 일반 이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산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네. 않을 이유가 예.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법적으로도요. 네. 우리 산림청에서는요. 네. 산림 뭐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 적발시에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100만 원이 부과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관 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불도 끄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피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불 안 나게 하는 것보다 네. 더 좋은 예방책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산림이나 이런 인근에서 네. 특히 봄철에서는요. 네. 일체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셔야 되는 게 우선 철칙이겠고요. 네, 네. 또 하나 실제로 그 화재 산불 원인을 보면 이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도 있겠지만 약 36% 정도가요. 최근 평균치를 보면 그 입산자들의 어떤 그 실수, 네, 네. 그 실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나이탑을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게 거의 뭐 한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산에 갈 때는 나이타 주머니에 버리시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드라이브 하거나 이럴 때 산 인근 지나다가 창문 바깥으로 담배 꽁초를 그냥 무책임하게 네, 그냥 네. 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뭐 산에 놀러 간다거나 또는 이런 사재가 터졌을 때만이라도 우리 그 소방청이나 소방서나 각 소방서나 이런데 그 홈페이지 가면요. 네. 이런 그 산불 대처 요령 또 어떻게 할지 이것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화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고 우리 시민들도 그래도 이런 산불이 터졌을 때만이라도 그저 5분 10분만 투자해서 한번 보시는 거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수 하나가 대형 참사를 부르는 건데요. 이런 대형 참사, 이번 뭐 강원 산불도 그랬지만 대형 참사 때마다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소방대원들입니다. 참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 소방대원들 항상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현장 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했다고 예, 들었고요. 예. 어떠신가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저의 어떤 경험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산이라고 하면은 지역 이제 어떤 산의 특성상 예. 길이 협소하고 아, 예. 예, 이제 그다음에 소방차가 이제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네. 진입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에 어떤 여러 가지 소방 호스를 이제 끌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예. 이렇게 양호하지가 않고 그러다 산불 보니까 진화가 도심 진화보다 더 어렵나요?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방관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니까 산에도 이제 저희하고 이제 좀 서로 좀 뭐랄까 협의를 한다든가 네. 이런 필요한데 음. 뭐냐면은 산에도 좀 일정한 어떤 규모가 되는 그런 산에는 예. 산불 진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할 아, 수 있는 빛이요? 예,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실상 이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바람의 어떤 방향이 예. 수시로 변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진압하는 이 대원들도 네. 순식간에 어떤 패닉 현상에 그러니까요. 이제 빠져서 네. 네.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예.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해서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성을 삼아서 네.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 이 강원 산불 났을 때 진화는 소방대원의 부상이 없었다는 게 예,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최근에 이 산불이 나면서 언론에 보도됐던 게 이제 특수소방대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밤에도 뜨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우가 좀 계약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경기도에도 그렇게 특수소방대원들이 좀 있으시죠? 특수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정확히 지금 개념을 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그거에 어떤 특화된 네. 저희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 우리 일선서에 근무하는 예. 우리 진화 대원들이 가서 이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불에 대한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그런 진짜 소방대도 좀 저희 소방 쪽에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좀 예, 있습니다. 교수님, 화재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네. 따라오는 뉴스가 소방대원의 국가직화, 항상 그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그 틈새에 있었던 게 특수 소방대원들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의 소방대원분들은 네. 주로 도심 화재에 굉장히 전문성을 확보하신 그런 조직체라고 보면 되고 예, 예.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강원도 쪽 소방대원분들은 그런 능력이 좀 아무래도 좀 탁월하시겠죠. 네, 다른 네, 지역보다. 네,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도심지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경험도 좀 짧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산불 같은 거에 좀 특화된 그런 조직에 대한 어떤 장비, 네.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꼭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죠. 재난 예, 특성을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부분인데 여러 번 이제 국가직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국가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대형 그 재난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게 어떤 일선 한 시군구 단위의 어떤 소방대원이나 이거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이번처럼 총력을 그렇죠. 대응했잖아요. 네. 어떻게 국가적인 이런 재난 상태에서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중앙에서 강력한 통제력, 지휘력을 가지고 네. 이걸 대응할 때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대형 재난이나 이런 거를 어떤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국가직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부분과 이제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자체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소방대원이다 예, 그러면 예. 전라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경기도다라고 하면 경기도 경기도 예산. 예산인데요. 네. 그 지자체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네. 데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고생하시는 소방대원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처우가 이런 게 차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소방대원분들의 어떤 사기 저하라든지요. 네. 이런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직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나마 경기도 소방이 다른 지방 소방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 다행입니다. 예,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산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산불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 특히나 이제 캠핑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레저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캠핑 요즘에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주말에 캠핑 떠나는 가족들 많이 있으실 텐데 캠핑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 강화도요. 네, 강화도. 캠핑장에서 캠핑 가셨던 분들이 예. 몇 분이 사망하시는 참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요. 예. 또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일단 그게 이제 주로 글램핑 캠프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캠프장에 가면 내가 텐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멋진 큰 대형의 이제 그 텐트가 네, 이렇게 네, 네.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자고 요리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는 뭐 조리할 수 있는 것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쌀쌀할 때는 그걸 다 밀폐를 시키세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조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빈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날이 좀 추울 때는 전열기도 쓰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예. 항상 사고 발생하고 나서 제도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근데 과연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한번 사고 발생하고 문제가 지적되면 개선이 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강화도 글램핑 캠프장 화재 이후에 그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내에 네. 그 감지기라든지요,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텐트도 그렇고 일반 건물도 그렇고요.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감지 설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잘 돼서 꼭 필요할 때 이게 작동해 주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캠핑 그 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는 사용자 분이나 아직은 좀 그거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천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캠핑족도요 가시는 건 다 좋은데 캠핑장을 가셔가지고 그걸 요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야, 우리 이거 위험한데 여기 뭐 감지기라도 있냐? CO 감지기라도 있느냐? 아니면 뭐 화재 감지기라도 있느냐? 텐트는 뭐 방염 처리라도 됐느냐? 등등을 뭐 직접 그 캠핑장 주인분에게 물어보고 다그치면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영업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예. 어떤 실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캠핑장의 안전을 캠핑장 그 사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이용자가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네. 그 안전 수준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과연 그런 이용자가 있을까? 요즘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그런 이용자 좀 있을까요? 아유, 뭐 당연히. 그런가요? 예. 시설 보수나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소방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뭐 이제 인력은 부족하고 양은 많기 때문에 전수적으로 다 하실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용자가 스스로 좀 인식 개선을 갖고 요구를 하고 주장하면은 굉장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설 관계자의 어떤 인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용자가 가장 그거에 대한 심각성, 그러니까 중요성을 예. 좀 인식하고 사전에 좀 그러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네. 어떤 안전 시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재 사건이 뭐 매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렇게 사건이 지속될수록 반복될수록 그렇게 이용자나 어떤 그 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좀 한 단계 더 진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뭐 산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뭐 산불 이야기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산불 방지를 위해서 요거 하나씩은 꼭 지켜야 된다. 이제 산불 더 가을철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일부러 불을 내는 방화금제가 아닌 이상 네. 누구도 산불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시민들 모두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 및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최근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및 예. 강원도 고성 산불의 사례처럼 네. 조그만 실수 하나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범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논밭 태우기의 경우에 네. 화재로 오인돼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에 따라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119로 신고를 꼭 하셔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급적 소각 행위를 하지 네.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 내에 그 산림 조성에 성공한 나라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다른 거랑 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안전벨트 착용이 거의 제로에서 가장 단기간 내에 단기간 90%대까지 육박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성공이란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산불과 관련해서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멋지게 산림을 조성해 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의 실수로 조금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태워버린다 그러면 네. 이건 정말 경제적인 가치나 돈의 가치를 떠나서 네.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해 주시고 야 우리가 안전벨트 문화도 이렇게 했는데 산불을 못 하겠느냐 좀 이런 좀 그 뭐랄까요 자긍심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어떤 홍보, 네. 계몽, 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 네. 아마 이 산불에 있어서도 안전벨트 못지않는 그러한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발생의 원인의 상당수가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나 하나쯤이야 예.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갖고 가지 않고 또 논밭 태우지 않고 이렇게 인식 개선해서 하나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어떤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거 하나는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이야기가 좀 뜻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